가주 성교육 의무화 법안 AB 329.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한인 학부모들의 항의가 극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성인들도 선뜻 받아들이기 어려운 강도 높은 수준의 성교육 프로그램. 과연 우리 자녀들이 꼭 받아야 할 필요가 있을까요? 다소 강도 높은 성교육 프로그램이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이와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일까요? 오늘 시사한타는 우리 자녀들이 받게 될 성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문제가 무엇인지, 그리고 왜 한인 학부모들이 자녀들의 등교를 거부할 정도로 강한 반대 운동을 펼치고 있는지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고자 합니다. 스튜디오에 이우수 기자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난 화요일이죠. 가주공립 초중고등학교에서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대규모 등교 거부 캠페인을 펼쳤는데요. 당시 상황 그리고 배경에 대한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지난 화요일 남가주 지역의 공립학교 학생들과 학부모들은 성교육 의무화 법안 시행을 거부하는 캠페인, 이른바 Sit Out을 펼쳤습니다. 네. 저희 시사한타 취재진은 Sit Out이 펼쳐지던 행사 당일날 LA 다운타운에 마련된 임시 교육시설을 방문을 했는데요. 네. 한인 교계와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자청을 해서 등교를 거부한 아이들을 돌봐주고 있었습니다. 킨더가든 아이들부터 7, 8학년 학생들까지 주일학교 선생님들과 간식도 먹고 게임도 하는 모습을 지켜볼 수 있었는데요. 등교를 거부한 아이들은 사실 무슨 이유에서 학교를 가지 않았는지 정확하게는 알고 있지 않았습니다. Sit Out 캠페인 그게 있어가지고 엄마가 거기 오래가지고 왔어요. 이상한 것들 킨들가른부터 가르쳐가지고요. 학교에서 이상한 거를 가르쳐서 제가 교회로 왔어요. 당시 현장에 있던 학부모들에게 등교 거부 사유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들을 좀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저희가 모르는 사이에 아이들한테 동성애라든지 다른 이제 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잘못 가르치는 거에 대해서 그게 좀 걱정이 돼서 거기에 동참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여기 왔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교육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아이들이 굳이 알아도 되지 않을 것을 알려줘서 아이들이 이제 위험하지 않게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번 가주 성교육 의무화 시행에 맞춰 앞으로 고학년인 7학년서부터 12학년 학생들이 의무적으로 성교육을 받게 되죠. 그런데 이 같은 교육이 킨더가든, 그러니까 유치원생까지 교장의 재량에 따라 시행될 수 있다는 조항이 학부모들을 굉장히 불안하게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당초 성교육은 가준의 중고등학교에서 보건교육의 일환으로 실시됐었는데요. 네. 이제 법적으로, 그러니까 의무적으로 시행할 필요까지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법안이 시행되면서 교장 선생님의 재량에 따라 유치원생까지도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한인 학부모들을 중심으로 약간 좀 논란이 시작됐던 거죠. 이제 성 정체성에 관해서 아이들한테 굳이 그렇게 필요한 거를 심어주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너는 남자니 여자니라고 구분해서 물어보는 게 아니라 너는 남자 여자 둘 중에 어디쯤 와 있니라고 물어본다고. 그러면은 아이들이 정확하지 않은 자기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혹시 자기가 남자지만 핑크색을 좋아하든지 이런 아이들은 헷갈릴 것 같아요. 그럼 나도 진짜 여자 쪽에 가까운 거 아닌가? 그러면 여자 중에 자기가 좀 보이시한 애들이면 내가 그러면 여자인 줄 알았는데 지금 남자 쪽에 가까운 건가라고 오히려 더 고민을 할 것 같아요. 이렇게 논란이 되며 학생들의 등교 거부 사태까지 왔는데, 등교 거부가 학교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데 정말 도움이 되는지도 궁금한데요. 아무래도 학생 신분이기 때문에 등교 거부는 문제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네, 공립학교의 경우 등록 학생 1명당 정부에서 일정한 예산을 지원을 받는데요. 네. 학생들의 학교 출석일 수가 적어질수록 이 예산 역시 감소하게 됩니다. 그렇죠. 따라서 학부모들이 노리는 부분이 바로 이것인데요. 학생들이 등교를 거부하면 정부에서 예산을 삭감할 테니 학생과 학부모의 말에 조금 더 귀를 기울여달라, 이런 기대감이 좀 큰 모양입니다. 1년에 11,500불 정도 한 학교에서 한 아이당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아이가 결석할 경우에는 그 날에 대한 돈을 펀드를 받지 못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사실 주의해야 될 부분도 있는데요. 학생이 10일 이상 무단 결석을 할 경우에 학생이 학교에서 제적을 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10일간 결석을 하면 무당 결석을 하면은 아동을 학교에서 제적하게 되죠. 안 오는 모르니까 왜 안 오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10일이 되면 그 다음엔 제적이 돼요. 학교에서. 그리고 사태가 이렇게 심각해졌는데 왜 이제서야 학생들의 등교 거부 운동이 펼쳐진 건가요? 그리고 이러한 법안이 통과될 경우 사실 1년이 넘는 기간이 걸리고 또 의원이 먼저 상정을 하고 그리고 주지사가 또 서명을 하는데 텀이 길거든요. 그 중간에 공청회나 그리고 여러 가지 퍼블릭 프로세스가 펼쳐지는데 지금까지는 큰 논란이 없었습니다. 아주 좋은 지적이신데요. 사실 한인 학부모들이 한국에서나 미국에서나 좋은 대학에 보내기 위한 입시 위주의 교육만 좀 중요시하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네. 이런 사태까지 이어졌다라는 그 따끔한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캘리포니아 교육부가 수차례에 걸쳐 의견 수렴을 했을 때 왜 한인 학부모들은 목소리를 내지 않다가 막상 성교육이 시작될 때가 돼서 수습에 나서고 있냐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등교 거부 운동까지 펼치며 새 성교육 프로그램을 반대하는 경우도 있지만 오히려 이에 반대하지 않는 입장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정확하게 보셨는데요. 캘리포니아 교육부는 이미 지난달 주민들의 최종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쳤습니다. 네. 1월 28일 기준으로 총 820페이지 상당의 프로그램 내용이 정리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의견 수렴 이후 시행이 되는 만큼 반대의 목소리보다는 찬성의 목소리가 더 높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네. 찬성을 하는 입장에서는 그릇된 성관계로 인한 각종 성병을 그 성병에 대한 위험을 걱정하는 게 많은데요. 새롭게 도입될 성교육 과정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해 주는데 굉장히 도움이 될 거다. 이런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캘리포니아 교육부는 현재 정리된 자료를 바탕으로 오렌지 카운티 일부 학교를 중심으로 시범 교육을 실시했는데요. 네. 내용이 현재 시행되고 있는 성교육보다는 굉장히 수준이 높고 좀 받아들이는 사람에 따라 다소 충격적일 수 있다 보니 이를 반대하는 목소리가 급하게 좀 많이 나왔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 그 한인 온라인 커뮤니티를 좀 둘러보면 한인 학부모들의 의견도 반으로 나뉘는데요. 네. 미국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 미국인 자녀인 만큼 이런 그 한인들의 유교적인 정서를 무조건적으로 강조할 수는 없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네. 한인 학부모 중에서는 특히 1.5세나 2세의 학부모들이 새로운 성교육 과정에 찬성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다만 교육 과정의 수위가 너무 높다 보니까 일정 부분 정도는 수위 조절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의견들도 많이 내비쳤습니다. 한인 학부모들이 반발하는 이유, 아무래도 교육 내용의 수위가 아닌가 싶은데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혹시 조금 다른가요? 그리고 저희 세대들도 사실 성교육을 어느 정도는 받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앞으로 그 캘리포니아주에서 시행할 의무 성교육은 네. 저희 세대가 받던 교육과는 약간 좀 다른 수준인데요. 우선 LGBTQ라고 잘 아시죠? 그렇죠. 예, 즉 성소수자, 동성애 합리화 이런 것을 전제로 된 교육 과정이 좀 이루어지는 부분이 들어갑니다. 네. 이 같은 내용이 초등학생들에게까지 노출될 수 있다는 것이 바로 한인 학부모들의 반발로 이어진 것이고요. 네. 기존의 성교육이 남녀의 그 신체 구조적인 특징, 그 다른 점에 대해서 배웠다면 이번에 이제 새로 시행되는 성교육은 성병 예방의 중요성을 언급하는 수준을 넘어서 오히려 좀 구체화되고 다양해진 것이 좀 특징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갑자기 너무 나빠졌거든요. 너무 심하게 갑자기 변해서 아이 설마 그러겠어? 라는 생각들이 많아서 한인분들도 그렇고 다른 분들 외국 분들한테 제가 여쭤봤는데 많이 모르시고 계시는 분들도 LA 지역은 특히 많이 있고요. 이게 정말이야 하고 믿지 못하는 그런 반응들인 것 같아요. 제 주위 분들은. LA에는 아직 전체적으로 되진 않았는데 아시는 선생님들도 아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교장 선생님 재량이 가장 크다고 얘기들 하시더라고요. 교장 선생님들께서 이게 필요 없다고 생각하면 교육시키지 않아도 된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많은 교육국에 일하시는 리더분들이 LGBT를 지지하고 계시고 또 그래서 이렇게 많은 나쁜 정책들이 나왔는데 그래서 그것들을 법적으로 캘리포니아 법으로 다 통과가 됐기 때문에 교육국에서는 당연히 법대로 지금 시행을 하기 위해서 LGBTQ에 관해서 꼭 이 교육 과정에 집어넣으라는 그 법적으로 그게 들어가 있어서 그거 문제로 우려하시는데 그 LGBTQ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거는 뭐냐면은 학생들이 혹시 그런 성향을 가진 학생들이 다른 애들의 따돌림을 당한다거나 왕따를 당한다거나 불이익을 당하지 않게 그 아이들
또 아이들이 좋은, 그러니까 의학적인 그런 모든 것을 잘 알아서 다른 학생들 배척을 한다거나 다른 학생들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게 그런 교육이거든요. 실제 어느 정도 구체화됐다는 말인지 선뜻 저는 와닿지가 않는데요. 구체적인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자료를 좀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네. 우선 가장 낮은 수준인 초등학생들의 성교육 자료의 일부입니다. 우선 앞서 말씀드린 대로 LGBTQ를 인정하는 차원에서 만들어진 자료이기 때문에 네. 성별에 대한 가치관의 혼돈이 조장될 수 있다는 것이 학부모들의 우려입니다. 당신은 누구인가라는 교육 항목을 이제 보이게 되는데요. 네. 여기 레즈비언과 게이, 바이섹슈얼과 트랜스젠더 등 어린 연령대의 학생들이 선뜻 이해하기는 좀 어려운 성 정체성에 대한 부분들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네. 또 한인 학부모들 역시 이 부분을 가장 우려하고 있는데요. 또 다소 부드럽게 표현이 되긴 했지만 실제 남녀 간의 성행위 장면이 담은 사파가 사용됐고요. 성 정체성을 찾는 내용의 책이 부교재로 권장되기도 했습니다. 정말 나이가 어린 유치원생이나 초등학생들의 경우 성 정체성에 대해 더 큰 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렇다면 중학교 학생들의 교재는 어떤 수준입니까? 네, 이번에 중학교 교재를 한번 보시겠는데요. 네. 중학교 교육 과정부터는 다소 사실적인 묘사가 좀 이루어집니다. 네. 교육 자체가 에이즈와 같은 성병을 막는 데 좀 집중이 되어 있다 보니까 중학생들이 실제 성관계를 가질 수 있다는 전제 하에 네. 성인들에게나 좀 어울릴 것 같은 그런 피임법을 알려주기 시작합니다. 스티브 씨는 그 중학생들이 성관계를 갖는다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요즘 들어서 좀 많이 속도가 빨라진 것 같은데요. 특히 그 지금 몸담고 있는 단체에서 그런 문의들도 많이 들어온다고 하는데 좀 어떤 이야기들이 들어오나요? 사실 뭐 예전에는 뭐 고등학생들 정도였다면 지금은 뭐 초등학교 4, 5, 6학년 들도 많이 이런 성관계를 인게이지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임신이나 이런 케이스도 많은 것 같습니다. 사실 저도 좀 믿기 어려웠는데 이렇게 중학생들이 실제 성관계를 가질 수 있다는 전제하에 발행된 이제 교재다 보니까 네. 가장 보편적인 피임 도구인 그 콘돔에 대한 언급도 나오고요. 부교재로는 콘돔은 두렵지 않아라는 도서가 이제 선정이 돼서 권장이 되기도 합니다. 또한 성인들도 좀 입에 좀 담기 어려운 구체적인 체위와 그런 행위에 대한 내용도 나오는데요. 일반적이지 않은 성관계를 가질 경우에는 콘돔이 성병 예방에 굉장히 많은 도움을 준다라는 그런 자세한 설명까지 나옵니다. 확실히 이제 학년이 올라갈수록 이런 성교육 수준이 많이 올라가는군요. 최고 단계인 고등학교 성교육 수준은 어느 정도입니까? 네,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교재의 경우에 성 정체성의 확립, 그리고 각종 성병의 예방에 초점을 좀 맞췄다면 네. 고등학교부터는 실제 성행위와 임신, 그리고 낙태까지 총망라하고 있습니다. 뭐 거의 전문적인 성의학 수준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네. 아예 학생들이 성관계를 갖는다는 가정하에 발행된 그런 교재로 보입니다. 네. 남성용 콘돔을 착용시키는 방법, 그리고 여성용 콘돔을 사용하는 방법, 그리고 콘돔을 가위로 잘라 뭐 일명 그 땜이라고 불리는 보호막을 만드는 방법이 나오는데요. 네. 사실 저도 처음 봤습니다. 스티브 씨는 땜에 대해서 좀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사실 많이 들어는 봤지만 뭐 많이들 모르고 있습니다. 그렇죠. 저도 이제 이런 게 있다는 게 처음 알았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의료용 장갑을 사용하는 네. 그런 의료용 장갑을 사용해서 안전하게 성행위를 즐기는 방법까지 좀 교재에 나와 있는데요. 네. 아기의 임신과 출산, 그리고 영구적인 피임법, 사후 피임약 등 낙태에 대한 내용까지도 서슴없이 다루고 있습니다. 매우 수준 높은 이제 성교육이 이루어진다는 부분에 대해 이해는 갑니다. 하지만 법으로 정해진 만큼 이를 피하는 것도 쉽지 않아 보이는데요. 높은 수준의 성교육이 의무화된 직접적인 배경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네, 스티브 씨 잘 아시겠지만 우리 캘리포니아주의 특성에 대해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캘리포니아주는 매우 진보적인 성향을 띠고 있죠.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동성애와 동성 결혼을 합법화시키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LA 시청에서도 그때 봤듯이 저희가 좀 여러 가지 장면들을 볼 수 있었잖아요. 그렇죠. 시의원들 중에서 2명이 공식적으로 이제 LGBTQ 시의원입니다. 예, 상당한 정치인들 역시도 그 LGBTQ에 상당한 지원을 받고 지지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러한 지역적 배경의 특성에 따라서 성교육 자체가 어찌 보면 좀 성소수자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전제하에 만들어진 것이 사실인데요. 네. 이게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지요. 실제 미국에서 태어나 캘리포니아주만 쭉 살아온 부모가 받아들이는 것에서는 문제가 없는데요. 네. 뭐 이민자 가정, 특히 뭐 한인 부모들이 좀 받아들이기에는 다소 좀 어렵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사실입니다. 이 같은 사유로 주류 언론에서는 아직까지는 캘리포니아의 그런 지역적 특성 때문에 심각하게 이번 성교육 개정에 대한 문제를 받아들이지는 않고 있는데요. 앞으로 좀 어떻게 해결이 될지, 어떻게 다뤄야 될지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동성애와 같은 성소수자들의 이슈는 사실 캘리포니아주에서 크게 이상한 이슈는 아닌 것 같습니다. 요즘 보면 60년, 70년대에 유행했던 남녀 공용 화장실도 부활하고 있는 것처럼요. 하지만 한국적 성향이 강한 이민 1세나 1.5세의 학부모들의 반발은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한인 학부모들은 캘리포니아주의 의무 성교육 시행에 가장 민감하고 빠르게 대처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 이러한 운동이 시작된 것이 한인 커뮤니티는 아니었고요. 네. 그 주류의 보수계 단체로부터 시작이 됐는데요. 지난주 오렌지 카운티에서 성교육이 시범 시행된 이후에 이런 교육 과정과 수위가 학부모들에게 알려지기 시작됐습니다. 네. 그러면서 온라인 한인 커뮤니티를 통해 학부모들의 대책 회의가 이어졌고 이것들이 이제 얘기가 오가면서 조금 더 크게 이제 신속하게 대처하는 그런 형태가 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렌지 카운티 쪽에서는 한인분들이 많이 들고 일어나셨다고 저는 들었어요. 왜냐하면 거기서는 이미 이 성교육을 한 학교가 있어요. 그래서 외국분들 뭐 인랜드나 뭐 이제 미국 뉴스에는 그렇게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인랜드나 저쪽 오렌지 카운티 그쪽에는 외국분들하고 한국분들하고 같이 이렇게 하셨는데 이게 아무래도 미국 뉴스에 오늘에서나 겨우 나왔어요. 이 섹스 에듀케이션 실아웃에 대한 뉴스가. 그래서 여기 있는 분들은 아직 이쪽 LA 카운티에서 성교육을 아직 시행한 학교가 없기 때문에 외국분들도 모르시고 또 한국 사람들도 모르는데 한국 사람들은 오히려 한인 사회가 좁다 보니까 네트워킹이 잘 되고 오렌지 카운티에서는 이 성교육이 실시된 학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아이들로부터 피드백을 받으시고 많이 놀라셨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 같고요. LA는 아직 그 성교육 실시했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지 못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가 강력한 성교육 의무화의 시행을 앞두고 있는 또 다른 이유 궁금한데요. 네, 올바르지 못한 성교육에서 오는 의학적인 위험을 줄이겠다는 것이 캘리포니아주가 성교육을 개정한 가장 주된 이유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자유분방한 지역적 특성이 있는 만큼 이에 따른 사회적 문제도 매우 심각하기 때문이죠. 캘리포니아주는 성병의 가능성을 억제하는 데 주력하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성행위와 성적인 쾌락을 조장하고자 성교육 과정을 개정한 것이 아니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헬스 에듀케이션이 그냥 뭐 섹스 에듀케이션만 헬스 에듀케이션이 아니라 헬스 에듀케이션은 여러 가지를 갖다가 다루고 있잖아요. 아이들의 성장 과정이라든지 뭐 몸 신체의 변화, 그 다음에 또 그 소셜 이모셔널, 그러니까 그 정신적인 건강도 저희가 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서로 받아들이고 뭐 서로 뭐 왕따나 그런 것도 다 포함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헬스 에듀케이션 하면은 그런 게 다 전반적으로 다 같이 돼 있기 때문에 킨더가든부터 12학년이라 해서 저희가 직접적으로 아이들한테 뭐 섹스 에듀케이션을 가르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 나이에 맞게 맞춰서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한인 학부모들로서 받아들이기 참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런 적극적인 움직임에 동참한 것이 또 한인 교계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 얼마 전에 베델교회를 중심으로 각 지역의 한인 교회가 협업을 하면서 캘리포니아주의 성교육에 반대하는 그런 운동을 펼쳤는데요. 네. Sit-out-Day의 학부모들의 출근을 위해 아이들을 보살펴주기까지 했습니다. 네. 동참한 한인 교회들은 아이들을 위해서 간식과 점심을 무료 제공을 했고요. 등교하지 않은 학생들을 위해 자체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한 교회도 있고 일부 교회에서는 수위가 좀 낮은 성교육이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또 별도의 수업을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LA에서도 지금 어떤 학교에서는 성교육이 이미 시작됐다고 얘기를 들었고요. 저도 정확하게 그 학교가 어느 학교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부모님들이 많은 우려 가운데 지금 실아웃 캠페인에 지금 참여하고 계신데 LA 지역에서는 지금 마땅히 아이들을 봐주는 곳이 없어서 저희 교회와 학교에서 이렇게 아이들을 봐주게 되었습니다. 한인 커뮤니티를 주축으로 각계각층의 노력과 도움의 손길이 이어졌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 이 사태 어떻게 해결되어야 한다고 보십니까? 네, 우선 각 학교 교장들의 재량에 따라서 성교육이 시행되는 연령을 조절할 수 있다는 점을 학부모들이 알고 계셔야겠습니다. 네. 따라서 학부모들은 앞으로 담임교사들과 적극적으로 대화를 나누고 목소리를 내서 저연령층 학생들이
교육이 시행되지 않도록 그런 걸 좀 피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네. 또한 일방적으로 수업을 거부하는 것이 아닌 자녀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 수준의 시위를 펼쳐야 할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이들이 정말 헬스 클래스 정도 듣는 수준에서 아이들이 성교육을 받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거를 위해서 부모님들이 힘을 합해서 이 캘리포니아 법안이 다시 바뀔 수 있도록 힘을 모아서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모님께서 걱정이 되신다면 학교에 교장선생님한테 연락을 하셔가지고 학교에서 어떤 교육을 하고 있는지 직접 여쭤보시고 그다음에 미리 한번 어떻게 하고 있는지 프리뷰도 보실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사실 저희가 직접적인 그런 어떤 성교육을 할 때는 꼭 부모님의 허락을 받고 해요. 그래서 미리 보실 수도 있고 아니면은 혹시 원하시지 않으면 그 교육을 시킬 때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학생들을 조퇴를 시킨다거나 아니면 부모님이 같이 와서 미리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당장 이게 어떻게 되는 게 아니니까 걱정 안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 밖에 어떤 점들이 보완되어야 한다고 보십니까? 네, 우선 지금 펼쳐지고 있는 운동은 보수적인 미국 학부모들로 구성된 단체에서 시작됐다고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네. 이 캠페인이 한인 사회로 흘러 들어오면서 조금 더 확산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렇게 민감한 문제를 한인 커뮤니티 중심으로 다룬다면 다양한 인종이 어울리는 미국 사회에서 또 다른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것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스티브 씨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그럼요. 당연하죠. 네, 따라서 타 커뮤니티의 학부모의 의견을 좀 더 들어보고 의견이 일치하는 커뮤니티가 있다면 좀 힘을 합쳐서 좀 더 큰 강한 커뮤니티를 구성해서 몫을 내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하지만 남들이 다 찬성을 할 때 한인 커뮤니티만 무조건적인 반대를 하는 것은 옳지 못한 행동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 학부모들에게 주어진 시간은 얼마나 됩니까? 그리고 목소리를 내기도 전에 시행이 돼버리면 이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오렌지 카운티의 일부 학교에서는 이미 시행이 된 상태라 시범이긴 하지만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언제부터 정확하게 교육이 진행될지는요. 네. 교육 컨텐츠가 확정되고 이를 바탕으로 교과서가 제작되면 사실 좀 돌이키기는 어렵습니다. 교과서가 한번 제작되면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사용하기 때문이죠. 그렇죠. 따라서 교과서가 제작이 마무리되는 앞으로의 2, 3년 정도의 시간이 매우 중요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그렇게 크게 달라질 걸 생각은 안 해요. 당장은. 왜냐하면 저희 학교에서도 교장 선생님은 그렇게 크게 생각하지 않고 계시다는 의견을 들었고요. 그렇지만 이렇게 하다 보면 다른 지역에서 같이 동참하는 걸 저희도 같이 한다는 걸 보여주다 보면 나중에는 더 크게 바뀔 것이 있으라고. 그래서 우리의 다음 아이들이 좀 더 좋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제 교과 과정이 나오고 난 다음에 또 시간이 걸려요. 그러니까 이제 캘리포니아 주에서 교과 과정을 이렇게 어프로브를 하면 이게 채택이 되면 그 다음에 이제 각 교과서 만드는 회사에서 그거를 바탕으로 교과서를 만들어요. 그러면 이제 그 교과서 중에서 저희가 채택을 해요. 그리고 이제 그 새로운 교과서가 우리가 하려면은 적어도 2, 3년은 걸려요. 그냥 당장 내년에 들어오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쓰고 있는 그 같은 교과서를 저희는 이제 LA 교육국 같은 경우에는 계속 이제 앞으로 그 새로운 교과서가 나와서 채택이 될 때까지 현재 있는 걸 똑같이 같이 쓸 거고요. 법으로 결정됐다고 하더라도 시행에 다소 시간이 걸린다면 이건 아주 나쁜 소식은 아닌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떤 부분이 필요한지 정리 부탁드립니다. 네, 법으로 결정됐다는 것은 말씀하신 대로 다시 이제 시행이 된다는 것을 뜻하는데요. 네. 사실 아직까지 시간이 좀 남아 있긴 하지만 이것을 완전히 되돌리긴 좀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렇죠. 따라서 시행을 앞두고 다양한 분야의 의견 수렴이 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같은 법안이 시행되기 전까지 한인 학부모들이 이를 모르고 있었다는 것은 한인 학부모들이 한 번쯤 반성해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캘리포니아주는 성소수자를 존중을 하고 안전한 성관계를 통한 성병 억제에 대해 주력하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인지해야 합니다. 성 정체성은 개인의 자유일 수 있는데요. 그런데 사회가 이를 억제한다는 게 불합리하다는 판단에 성소수자들이 거리로 뛰쳐나온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성교육만큼은 개별적으로 행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따라서 일방적으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면 보다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고 보다 합리적인 교육 방안이 나와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한인 학부모들은 학교 그리고 교육과 그 자녀들이 다니고 있는 교육부 측과 원만한 합의 그리고 끊임없는 대화를 통해 올바른 연령대에 맞는 성교육이 자신의 자녀들에게 시행될 수 있도록 강력한 목소리를 내야 할 것입니다.
캘리포니아주가 개정된 성교육의 시행을 앞두고 나타나고 있는 다양한 문제점들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보다 합리적인 이유를 통해 한인 학부모들이 교육 구축과 원만한 대화를 이어나가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우수 기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동안 불거져 왔던 성 정체성에 대한 문제는 서로 다름을 인정하느냐, 하지 않느냐의 문제입니다. 지극히 개인적인 문제로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교육에 대해선 조금 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해 보입니다. 아직 성숙하지 못한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인 만큼 자칫 성에 대한 인식을 일방적으로 강요하게 되는 것은 아닌지 사회 각계의 고민이 반영돼야 할 것입니다. 자칫 각고 다름을 인정하는 것을 떠나 이것은 맞고 이것은 틀렸다는 식이 된다면 심각한 사회적 부작용을 낳을 수도 있습니다.